네, 2015 중국 갑조리그 오늘 9라운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박정환 선수와 김지석 선수 어려운 주장전 계속 펼쳐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 선수들이 4명이 출전했는데 이미 강동희 선수는 승리를 거두었고요. 네. 박정환, 김지석 그리고 나연 선수가 아직까지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지석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바둑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주 어려운 중반전을 맞이하고 있고 앞으로의 승부가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역시 박정환 선수 굉장히 어려운 그 승부를 계속 펼치고 있는데 승부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바둑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네, 일단 좌기 쪽에서 지금까지 시종일관 좀 좋은 흐름을 보였던 박정환 선수가 불리하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네. 계속 제가 볼 때는 이대로만 밀고 나간다면 박정환 선수의 수일기가 중반전에 후야위 선수를 압도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네. 정말 복잡하거든요. 여기서 박정환 선수가 끝을 내주길 기대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응원에 힘입어 계속 박정환 선수 대국 감상하겠습니다. 자, 그야말로 끝장을 보자는 어떤 승부처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00의 마지막 수 이제 여기를 늘고 정리를 하는 흙이 단수를 쳤습니다. 정리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100이 이 부분에 뭔가 가일수가 필요합니다. 100이 받지 않는다면 여기를 단수치고 찝어서 네. 이렇게 내려서는 수가 있어서 뒤를 다 돌려치고 나서 막는다면 100이 잡혔습니다. 네. 네, 이런저런 면을 봤을 때 역시 저런 모양의 그 3-3 처리는 참 프로들도 이렇게 어려운데 아마추어가 함부로 흉내내기가 쉽지 않네요. 좀 더 효율적인 받는 수를 선택을 하네요. 이제 이쪽을 이어서 받는다면 살 때 중앙 쪽으로는 조금 도움이 됩니다만 하변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네. 하변으로 받았고요. 지금은 이 호구 치는 순간 여기를 나가는 것도 있고 중앙 쪽의 탈출도 뭔가 모양이 나오고요. 무엇보다 흙의 수가 별로 없어서 지금은 흙도 살아둬야 합니다. 이 흐름은 100이 좋습니다. 네, 일단 흙은 삶을 확실하게 정리했고요. 네. 뭐 부분적으로 실리는 빼앗겼지만 굉장한 발전성이었던 중앙 쪽의 두터움은 오히려 백이 흙을 공격하는 양상이고요. 네. 그리고 하변 쪽도 아직은 정리가 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렵긴 합니다만 박정환 선수가 여전히 좀 흐름은 괜찮아 보입니다. 아, 창문 나왔습니다. 네, 지금은 흙이 이 따내는 선수를 통해서 뭔가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그냥 여기를 나왔다면 백이 꽉 막아서 정말 흙이 안 좋은 자세로 중앙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빈삼각을 둬야 되거든요. 네. 빈삼각을 두고 이렇게 끊고 여기를 단수 쳐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그림은 흙이 좀 견디기 어려웠겠죠. 뭐 백이 여기를 그냥 받아두더라도 백이 충분합니다. 네, 지금의 흐름은 일단 아래쪽을 정리를 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중앙 쪽이 승부예요. 지금 백이 여기를 이었다고 해서 당장 이 단수를 통해 안에서 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두었다가는 먼저 흙이 중앙 쪽을 건드려서 이건 백이 좀 실속 없는 진행이 될 수가 있겠고요. 아, 네. 지금은 먼저 좀 성공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이 좌하기 쪽에 백돌이 다 잡히더라도 여기까지 다 잡을 수 있다면 압승입니다. 아, 그렇죠. 네.
아, 역시 자, 역습을 합니다. 이제는. 네, 지금은 아래쪽에 있는 백도를 흙이 다 잡는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전부 들어갈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반면으로도 백이 한 20집은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흙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작전이고요. 후야오이 선수가 이 중앙 쪽을 뭔가 건드릴 텐데 여기까지 살리면서 지금 나오기에는 이쪽에 한 집이 나질 않습니다. 여기가 선수라서 네. 이쪽도 한 집이 없고 여기도 끊어봤자 어차피 옥집입니다. 그럼 이건 흙이 좀 위험해 보여요. 백이 이런 급소 자리를 가면서 잡으러 갔을 때 혹은 뭐 이런 날일자로 공격을 갔을 때 이건 백이 충분히 둘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아, 두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것인지 자, 아기 3-3 들어가서 처리부터 과연 이렇게까지 수일기가 예상이 될까요? 아마 두 선수 모두 처음에 여기까지 읽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두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왔을 텐데 일단 박정환 선수가 이 돌 모양 자체가 이미 여기를 뻗었을 때 국면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박정환 선수의 선택은 확실한 길을 가기보다는 그래도 불확실한 길을 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곳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곳이라서 조금은 이 흐름이 좋은 입장에선 불안하긴 합니다만 박정환 선수 어떤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승부사의 뭐 촉이라 그러나요? 그런 어떤 흐름이 보일까요? 이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런 흐름이라면 내가 놓치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후야위 선수가 여기까지 살리기에는 워낙 위험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중앙 쪽부터 살려 나가고 있는 흐름인데 이렇게 됐을 때는 서로 노리는 것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박정환 선수 전부 다 잡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중간에 여기를 차단하고 흙이 중앙을 살 때 아직 여기가 백이 사는 뒷맛이 있어요. 네. 게다가 여기 단수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따내는 것이 선수라서 여기를 느는 것이 따내고 끊는 걸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를 잘라내고 하변을 살 수 있다면 백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반대로 후야위 선수는 이 중앙 쪽을 살리면서 백이 여기를 둘 때 어떻게 해서든 하변을 접수하고 이 중앙에서 승부를 노릴 겁니다. 아, 그렇게 되나요? 네. 아, 일단 뭐 늘어서 하여튼 끝까지 버텨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급소 자리까지는 갔고요. 다음에 흙이 여기를 연결하는 것이 흑도를 다 살려냄과 동시에 백에 대한 차단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 그거는 네, 당해서는 안 되겠네요. 일단 여기를 두고 흙이 그냥 단순하게 안에서 사는 정도로는 이 흐름은 백이 좋으니까요. 흙이 여기를 받아서 아래쪽을 완벽히 제압을 한다면 그때 이 흑돌에 대한 공격으로 사활 승부가 되는 그런 흐름이 좀 정상적인 흐름으로 보입니다.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공격하면서 이쪽에 조금만 두터워져도 다시 이 좌변의 흑돌을 공격하는 것도 있어서 뭔가 노릴 부분은 많죠. 좌변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데 붙이면 흙이 살 것 같진 않습니다. 아, 네. 자, 일단 뜻대로 백은 어쩔 수 없이 그건 일단은 잡아놔야 전체가
강해지는 거군요. 네. 결국 뭐 아직 도요될 곳은 많지만은 큰 모양으로서 두 가지 결정이 어떻게 되는 것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약간 저는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 약간 뒷맛이 나쁘네요. 여기를 건너 붙이는 순간 아, 약간의 뒷맛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당장은 될 것 같은데요. 주변의 배석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좀 뒷맛은 나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당장 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또 가지 않네요. 묘한 곳 건드려 봅니다. 중앙과 뭐 연관이 있나요? 일단 뒤로 받는다면 이 자체가 여기를 끊어서 한 집 내는 수를 만들어냈죠. 그러네요. 네, 이미 네. 만족이고요. 네. 백이 이쪽을 받는다면 이 수 자체가 약간 이 모양을 뒷맛이 나쁘게 만듦과 동시에 어차피 이 부분으로는 손해가 없습니다. 다음에 또 이쪽 끊어서 활용하면 되니까요. 네. 일단 백이 어떻게 받을지 적절한 시기에 응수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만만치 않네요. 네, 일단 백도 최강으로 일단 받아놨습니다. 하여튼 중앙을 손 못 빼게 하기 위한 노력이네요. 처음에 이 형태를 봤을 때에는 백이 이 정도 차단을 하면 여기는 제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쪽과 이쪽을 맛보기를 보면 된다라는 저의 생각이었는데 처음 제 생각과 조금 달라진 부분이 여기에 대한 제압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지금 흙이 이런 곳을 갖다 붙이면 네. 뒷맛이 나빠 보여요. 이쪽을 두는 것은 이어서 뭐 모양이 아니고요. 네. 이쪽을 둬도 여기를 나가면 결국은 이쪽 돌파와 끊는 게 맛보기가 돼서 뒷맛이 고약합니다. 그렇다면 박정환 선수도 흙이 여기를 붙였을 때 그냥 단순하게 여기를 두고 흙이 받을 때 이렇게 살리는 정도로 여기가 완벽히 제압돼서 이겼다 이런 국면은 아니네요. 여기 뒷맛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거 아주 끝까지 가기가 지켜보는 게 아슬아슬합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쪽에서 어떻게든 선수로 살 수만 있다면 여기를 지켜서 그거는 백이 좋은 흐름인데요. 네, 일단 졌고요. 자, 일단 하변 사는 쪽으로 확신을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수익기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를 흙이 받고 백이 민다고 볼 때 네. 아까는 이제 이렇게 받고 여기를 붙이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좀 흐름이 다르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여기를 혹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여기를 아예 지켜버리고 잡으러 가면 따내는 것은 선수고요. 여기를 들어도 끊는 형태죠. 네. 여기를 끊어서 재차 수상전으로 갔을 때 아슬아슬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그냥 쉽게 봐서 여기 교환이 되고 여기는 이렇게 교환이 되죠. 네. 그럼 이 수상전은 백이 한 수 빠릅니다. 그러네요. 이거는 그래서 가장 바라던 백이 선수로 살고 여기를 지키는 흐름이 방금 전처럼만 된다면 나옵니다. 네. 자, 이 찰나에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페어위 선수. 네, 일단 거기는 끊길 수는 없는 거죠. 네, 백이 항상 따내는 것이 선수이기 네. 때문에 거기를 두었고요. 자, 과연 여기서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요? 자, 선수 살고 중앙만 잡으면 확실하다는 거죠. 막아냅니다. 그래도. 네, 막았습니다. 네, 역시 그쪽 가죠. 아, 그냥 끊는군요. 네. 그쪽이 교환만 되면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만약에 흙이 아까처럼 받는 것이 따고 여기를 둬서 이게 흙이 잡히는 수상전이라면 흙은 네. 뒤로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순간 백은 손 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미 살아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만큼 지금은 누가 선수를 쥐고 이쪽으로 오느냐가 중요합니다. 대략 이런 정도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백이 받고 이제 네. 흙이 2점 잡는 걸 선수로 하는 그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네, 그런 정도라면 백의 필승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하변에서 네. 누가 선수를 잡느냐가 이 바둑의 승부 포인트입니다. 네, 절묘하게 한 수 빠르죠. 그래서 흙이 아래쪽으로 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승부수일 수 있어요. 아래쪽을 둔다면 이제 흐름이 이렇게 변합니다. 여기를 두고 여기를 갈 때 흙은 2점을 잡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때 백이 이제 여기를 받고 내렸어요. 진행이 되는데 네. 뭐 여기 수내는 것과 여기는 맞보기라고 본다면 결국은 이렇게 됐을 때 이 중앙이 어떻게 될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꽤 흙도 떨리죠. 흙이 여기도 살고 백이 여기를 지켰을 때 잡는 흐름이 나와야 이게 통하는 거니까요. 네. 이거는 꽤 위험해 아. 보입니다. 네, 결국 반발이 안 되고요. 늘어서 확실히만 살 수 있으면은 그말로 참 좋을 텐데요. 자, 여기서 이제 흙의 선택을 보면 되겠군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 제가 흙이고 뭔가 평범하게 가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이 타이밍에 이쪽을 건드리는 것이 그나마 좀 버티는 승부 호흡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는 어떻게 응수를 하더라도 별로 흙이 좋은 그림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쪽을 건드리는 것도 좀 더 변화를 꾀할 뿐이지 그게 흙이 좋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자칫하면 중앙에 더 큰 악수가 될 수도 있죠. 역시 이 손 버팁니다. 네, 지금 여기를 두면 백이 여기를 지켜서 뭐 집으로 차이가 확 벌어지니까 네. 일단은 아래쪽을 둬서 후야위 선수는 기본적으로 여기와 여기 수내는 것은 맛보기로 보면서 이 중앙은 사활을 버티는 그런 흐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수가 통하면서 지금은 완연한 백의 페이스입니다. 네, 흐름이 아주 좋아요. 네, 지금은 제가 뭐 여러 가지 바꿔치기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았는데 어떤 식으로 되든 흑이 이기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잡으면서 그러니까 여기랑 맞보기로 하면서 중앙을 살리는 길밖에 없어요. 자, 그럼 문제는 뭐 후야위 선수가 가장 어려워하는 그 복잡한 과정의 초읽기라는 거. 네, 이런 변수도 있네요. 지금은 형세도 그렇고 이 흐름 그리고 이건 추측이긴 합니다만 후야위 선수 장고파 기사로서 뭔가 진작에 초읽기에 몰렸을 것 같은 예측 이 여러 가지가 박정환 선수 쪽의 승리를 유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이 뭐 저도 뭐 저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바둑을 두는 고수들이라면 여기를 두고 밀었을 때는 이미 다 보이죠. 한 수 빠른 건 어려운 수상자는 아니니까요. 네. 그런데 박정환 선수가 만약 이게 통하지 않으면 이 좋았던 흐름이 위기일 수 있는 상황에서 네. 그 전에 이걸 정확히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게 아니면 그 전에 이렇게까지 갔을 리가 없고요. 이제 그런 점이 확실히 박정환 선수의 깊은 수익기를 느낄 수 있게 만드네요. 여기 이 붙이는 뒷맛이 있다고 거듭 설명을 드렸는데 네. 쉽게 지금 국면을 보시려면요. 여기 백돌이 있고 흑이 여기를 잡았다고 쳤을 때 과연 이 중앙에 있는 흑돌이 살 수 있는가 그걸 보면 가장 간명합니다. 그리고 네. 이 교환도 사실은 백이 좀 쉽게 도졌을 때 이런 정도의 교환일 뿐이고요. 또 하나는 이 공격이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백은 다시 한번 여기를 잡으러 가는 이 승부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금은 백의 승세입니다. 네. 그냥 뭐 특히 실수만 안 나오면은 뭐 확실하다는 거네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은 집으로 그냥 타협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적당하게 흘러갔을 때는 흑이 꽤 손해를 봤죠. 애초의 형태를 생각을 해보면 흑이 얻은 것은 좌하기의 실리일 뿐 하변은 원래 흑의 모양이었고 큰 차이가 네.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좌하기와 상변의 바꿔치기라고 생각한다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상대가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것을 내던지면서 승부수를 걸어올 때 그때가 가장 유리한 입장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또 바둑이 유리할 땐 또 떨리죠. 이럴 네,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기 마련이고 왠지 한 7대 3 정도의 싸움만 돼도 피하고 싶고요. 네.
근데 단순 장면에서 고민이 많네요. 지금은 뭐 이런 사활을 좀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백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그냥 지금의 이 형태대로 집 모양이 결정이 되길 바란다면 일단 따고 여기까지 받아주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아까처럼 쉽게 보면 백돌이 여기 있다고 봤을 때 과연 이 사활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좀 생각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변에 백돌이 워낙 강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백으로서는 크게 나쁠 게 없어 보이는데요. 자, 일단 정리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네. 선택이 흑한테 있는 거네요. 여기서. 보통 선택이 흑에게 있다고 하면 흑이 좋은 상황일 때가 많은데요. 지금은 네. 과연 마지막 승부수를 어느 방향으로 던질지 네. 그 선택입니다. 다 받아놓고 이제 잡고 사활이냐 아니면 먼저 손을 댈 수 있느냐 하는 거네요. 그리고 백이 지금 이 정도의 교환이라면 어떻게 보면 제가 최악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때의 사활인데 백은 단순하게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쪽의 흑도 완벽히 못 살아있는 상황이라서 양쪽을 노리는 것은 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혹시 중앙 뭐 붙여고 끊는 수 이런 부담은 없나요? 이쪽이요. 네, 지금 뭐 이어놓은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쪽의 형태가 붙이고 끊는다면 여기를 단수 쳐서 이렇게 한 점을 잡으면 끊었을 때 자연스럽게 장문의 형태가 나오고요. 네, 아예 치받아 가지고요. 아예 반대쪽을 이렇게 치받아 간다면 백이 여기를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네. 이쪽을 받았을 때 여기 나가면 축이 되죠. 아, 그런 수가 있군요. 그래서 네, 안전합니다. 걱정이 없네요. 자, 선수 활용 다 받아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확실히 좀 흐름이 결정적입니다. 박정환 선수가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박정환 선수의 바둑을 보면 이 수익기가 깊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평소 이 박정환 선수의 중반전 제가 유심히 봤을 때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여기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흑이 안 됐는데 뭔가 조금만 결점이 있었어도 바둑이 자칫 잘못했다가 역전되는 흐름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에서 나중에 여러 기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해봐도 딱히 박정환 선수에게 이렇게 했으면은 이겼다 싶은 장면이 잘 나오지 않고요. 아, 그럼 이 아슬아슬한 외줄타기가 수일기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네, 그 수는 마지막 승부수성이죠. 뭔가 이런 흐름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를 두고 다른 수는 잘 안 될 것 같고요. 여기를 나가서 네. 백이 이곳의 약점을 지키면 이쪽을 뚫고 백이 받으면 흑은 여기를 잡고 버티는 그런 흐름인데 아까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여기만 잡혀 있다면 딱히 여기서 뭔가를 하지 않아도 백이 이겼고요. 중앙이 워낙 크군요. 네. 그리고 백이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흑이 꽤 위험합니다. 늘고 나서 그러니까 이 사활을 추궁한다면 완벽하지 않아요. 이 형태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상황은 꽤 낙관적입니다. 네, 그래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후여위 선수로서는.
아까 그 형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곳을 붙였을 때 흙의 응수가 참 껄끄럽거든요. 한 점을 잡고자 한다면 당장 뭐 여기를 끼워서 이 단수가 선수면 위에 떨어지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뒤로 후퇴를 하자니 여기를 치받았을 때 참 응수가 막막합니다. 이건 역시도 막으면 단수를 쳐서 이으면 안쪽에서는 맛보기로 살아있지만 여전히 끼우는 수가 있고요. 그 자체가 네, 그래도 지금은 그 길로 가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후야위 선수의 몸부림 같은데요. 자, 그야말로 마지막 수읽기 대결입니다. 네, 잠시 후에 계속되겠습니다. 네, 갑조리그 9라운드 오늘 박정환 선수와 후야위 선수 지금 종국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요. 네, 흐름은 박정환 선수가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후야위 선수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후야위 선수가 가장 원하는 흐름이 백이 여기를 받고 나갈 때 여기를 받고 네. 근데 여기를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진 않고요. 정말 잘 되면 패 정도인데 어차피 패감은 흙이 별로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흙의 입장에서 가장 잘 되는 흐름이 뭐 백이 한번 가일수를 더했다고 치고요. 이런 흐름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잡으면 네. 뭐 이것 이상 잘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됐다고 보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사석이 흙이 3개를 더 따내고 있고요. 넷, 열, 20, 30, 40, 50, 54집에 60, 62, 70, 80, 한 83집 정도. 네. 여기까지 쳐서 84집. 정말 잘 됐을 때 흙집이 네. 한 84집 납니다. 100집은 10, 16, 20, 30, 36, 40, 50, 60, 70, 74, 76, 78, 79. 뭐 여기 세기 전에 이미 네. 집으로는 엄청 차이네요. 그렇습니다. 100집은 90집이 넘게 납니다. 그럼 흙은 한 술 더 떠서 뭐 백이 여기를 계속 받아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만 백이 여기까지 다 받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호구 쳐서 만약 패가 난다면 이 패를 계속 버티는 흐름으로 가야 하는데 네. 백이 단순하게 이쪽에 패감을 써서 패에 응대한다고 하더라도 흙의 입장에선 절망적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곳에서 바로 수가 날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여러모로 박정환 선수가 아주 우세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예상대로 왔습니다. 중앙을 안 입고 어차피 흙이 여기를 끊으면 이쪽에 약점이 있어서 수상전은 흙이 수가 너무 없으니까요. 네. 입고 나서 가치가 작아지기 전에 이 흙돌의 가치가 작아지기 전에 먼저 좀 득이 되는 교환을 하고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여기를 막으면 백이 끼어서 받을 수가 있고 네.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받으면 이 교환 자체가 다음에 나가는 수를 봐서 이미 큰 득이니까요. 아, 네. 네, 저런 식으로 버틸 때가 이제 좀 애매한데요. 아, 더 이상 뭐 욕심 안 내고 확실하다면 그냥 확실히 이어놓고 끝을 냈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꾸 변화가 나오면 신경 쓰일 것 같습니다. 아, 뭐 시간 연장입니까? 네, 지금은 박정환 선수도 뭐 초읽기일 확률이 있습니다. 네, 정말 후야위 선수가 극한의 버팀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끊습니까? 지금 하나 끊어 둠으로 해서 애초에 호구 치고 끊을 때 이렇게 패로 버티는 것을 없앴다는 뜻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된다면 보통 때는 악수입니다만 지금은 이으면 이 급소를 가서 안에서 살 수가 없다는 뜻이고 딴에도 이렇게 치중 가서 이게 좀 더 근거를 없앤다는 뜻 같습니다. 아, 이 최후까지 참 세밀합니다. 아, 이바둑은 이걸로 끝났네요. 네. 백이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지금은 이쪽 저쪽 흙이 좀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후야위 선수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네, 그랬고 갑절이고 9라운드 주장전 박정환 선수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야말로 거침없는 박정환 선수의 질주네요. 네, 특히나 중반 수일기가 압권이었고요. 네,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박정환 선수의 수일기 얼마나 탄탄한지를 보여준 한 판입니다. 네, 자 이렇게 더 즐거운 승리였고요. 자, 좀 잠시 후에 또 이제 김지석 선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석 선수판 이어가겠습니다. 네, 또 한 번의 주장전 김지석, 황민순 선수. 자, 이바둑도 참 중앙이 참 어려운 장면인데요. 네, 사실 몇 수 전까지만 해도 김지석 선수의 흐름이 지금보다 더 좋은 순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고요. 계속 황인숭 선수가 좀 버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칸 뛴 수도 이 전체의 안형을 고려하면 이쪽을 틀어막는 것이 정수인데 지금은 자신의 근거보다는 좀 더 집으로 버티는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궁 나오면 좌상기의 흙은 그냥 죽을 수도 있네요. 아예 지금은 황인숭 선수가 네, 뭐 어떤 상황이 나오더라도 여기를 단수 쳐서 여기를 찝는 흐름을 만들지 않기 위해 자신의 집을 아예 없애버렸죠. 아 네, 그러네요. 백돌이 여기 오는 순간 흙이 여기를 찝을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황인숭 선수가 스스로 지금 배수의 진을 치고 집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당장 또 4월이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여기를 두면 이제 한 집 나는 것은 있습니다. 아까 흙이 이쪽을 막아서 한 점을 살렸을 때에는 여차하면 안에서 사는 것이 있지만 네, 어차피 여기를 찝어서 사는 순간 바둑은 진다고 보고 네, 지금 집으로 좀 버티는 쪽을 버티는 거군요. 선택을 네. 했습니다. 네, 지금 중반까지 행마를 보면 김지석 선수가 확실히 좀 우세를 확신한 채 좀 쉽게 처리를 한다는 느낌이 있는데 황인숭 선수가 집으로 버티는 것이 꽤 껄끄럽습니다. 네. 자, 어떤 중앙을 최대한 조여가면서 네, 지금 흙이 그쪽을 둠으로써 대만은 살아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그 자리가 참 기분이 좋네요. 음. 원래는 흙이 여기 한 집이 나 있고 여기 또 한 집이 나 있어서 살아 있었죠. 네. 그런데 백이 여기를 넣는 순간 이 귀에 두 점을 잡음과 동시에 여기를 젖히면 이제 확실한 한 집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 원래는 여기를 둬서 이 돌이 없을 땐 살아 있었지만 네. 지금은 들어가니까요. 아, 역시 공격의 효과, 공격으로서 자동으로 그걸 지키게 되는 아주 즐거운 작전이었네요. 네, 뭐 여기를 막아도 들어가는 수가 있어서 확실히 이런 식의 압박이 가능하다면 집으로 좀 추격을 허용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김지석 선수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김지석 선수는 여기를 백이 내려서면 두 점을 잡음과 동시에 다음에 한 집을 없애는 것이 있다고 보고 이런 공격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네. 수익기가 깊습니다. 좌악의 흑돌은 살아 있습니다. 일선을 타고 넘어가는 것과 이제 귀를 지키는 것이 맞보기죠. 아, 그러네요. 네. 네, 지금 흑집은 한 57 정도 나는 것 같고요. 백은 여기와 여기를 합치면 40집에 막는 것이 선수죠. 41, 네. 42, 43, 44. 그러니까 이 중앙을 제외한 채 한 반면 13집인데 그 정도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둑은 역시 흐름대로 굉장히 두터운 발전성을 가지고 있었던 김지석 선수가 우세합니다. 돌이켜보면 김지석 선수가 초반에 여기서 아주 과감한 결단을 했던 것이 우세를 쥐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네. 아, 나 뒤까지 이 유리를 계속 이어간다는 거, 참 그것도 강심장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네. 오늘 박정환 선수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통해서 본인의 수일계에 대한 이 확신을 갖고 있는 모습, 이런 것이 대두된 한 판이었다면 김지석 선수의 바둑은 확실히 좀 선이 굵습니다. 네. 이렇게 쭉 밀어붙여서 시원하게 이 대세를 장악하고요. 네, 중앙이 저 정도 집이 나서는 황인숭 선수가 덤을 빼기는 조금 어려운 국면 같습니다. 네. 귀도 잡고 중앙도 뭐 웬만큼 날만큼 다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바둑도 현재 승리가 유력시 되는 상황에서 지난 8라운드에서 한국 선수들이 5명 출전해서 5전 5승이었고요. 네. 오늘 현재까지 2전 2승입니다. 박정환 선수와 강동현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고 김지석 선수는 승리가 유력하고요. 나연 선수마저 승리를 거둔다면 다시 한번 이 한국 대표 선수들이 중국 갑조 리그에서 맹활약하는 그 전승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한국 선수들의 주가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수가 있나요? 지금 저 수는 승부수네요. 여기를 끊고 나가는 것이 선수라는 거죠. 네. 물론 펜은 있습니다만 좀 평범하게 가서는 불리한 황희준 선수는 어떻게 해서든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혀 꿈쩍하지 않는 김지석 선수. 이 바둑도 끝났습니다. 이 바둑도 백이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국 갑조류 9라운드 주장전 저장팀의 김지석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야말로 기분 좋은 소식 계속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환 선수에 이어서 김지석 선수도 압도적인 중반전을 보여주었고요. 네. 오늘은 평소의 김지석 선수보다는 좀 더 차분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모습에서 또 좋은 승리를 거두니까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되고요. 자, 이렇게 8라운드에서 9라운드도 좋은 성적이면 앞으로 10라운드 거 이상도 발전이 더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한국 선수들이 4명이 출전해서 4명 중에 3승인데요. 아직 나연 선수는 대국 중이거든요. 네. 오늘도 4전 4승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네, 앞으로도 중국 갑절이고 더욱더 관심 기울여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